이 사람들이 정말 발로 뛰고 보도를 하는가? 그러지 않는 면도 보여요.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 프레임에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기독 고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은 그런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이 여성 철학자, 1900년도 초반에 태어나 1900년도 중후반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셨던 분이고, 그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이른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때 살아남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 나치즘, 이른바 전체주의 세계에 대한 아주 해부를 했던 여성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회 곳곳에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 정치 집단도 그렇지만 어떠한 공동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전체주의로 인해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말살됩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는 것이죠. 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한번 꼼꼼하게 해부해 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이 나라나 어떠한 정치 이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주 정확하게 이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주의의 핵심 특징이 뭐냐 하면 이데올로기와 테러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 그거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죽이려고 하는, 조금만 그 사상에 맞지 않으면 제거해버리는, 이른바 이 테러하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 사회도 극단적 이슬람주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대중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실에 입각한 언론 보도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교묘하게 왜곡하고 조작해서 대중들을 선전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저는 요즘 뉴스 미디어를 볼 때마다 레거시 미디어로 보는 레거시 미디어, 이 사람들이 정말 발로 뛰고 보도를 하는가? 그러지 않는 면도 보여요.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 프레임에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전체주의 사회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북한 보면 이 조선 뉴스, 그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항상 그 주체를 존엄을 높이고 자기들 국가의 좋은 거를 옹호하는, 그래서 대중을 선전하는데 뉴스를 조작해서 그렇게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요 비밀 경찰을 활용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동체 곳곳에 보고자들이, 그 이른바 감시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그 주체 사상에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를 아우지 탄광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꼭 북한처럼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뿌락지라고, 이른바 비밀 경찰이 뿌락지죠. 뿌락지들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내가 체제에 반하는 얘기만 하면 굉장히 억압을 받게 되는, 이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숭배하게 만들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절대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의 전체주의와 자기 동일성에 대한 비판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 이 한나 아렌트를 참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때로 이단 사입이 기성교회더라도 이단적 성격을 띠는 이런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띠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강력한 이념과 무자비한 공격이 결합을 하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선동하고 진짜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진실 보도보다는 자기들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조작된 보도를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휩쓸려 가게 만들고, 그래서 반하는 얘기 조금만 들려오면 억압하고, 그래서 막 참교육시켜버리고 나중에는 지도자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세대당.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이 전체주의 추가 특징이 있는데 개인이 고립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전체 안에 못 들어가면 개인이 고립당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왕따 문화가 심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끊임없는 운동을 합니다. 계속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적을 규정해내죠. 진짜 위험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고전인데,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책 고전인데 지금 시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중사회 출현, 개인이 고립과 뿌리 뽑힘. 이게 전체주의 발생의 사회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기존 계급사회 붕괴되고 전통적 권위가 상실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바 카오스입니다. 이 카오스에서 다시 크로노스, 질서를 부여하셨죠.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 이게 창조에 들어가 있는 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은 물로서 존재해야 되고, 불은 불로서 존재해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되고,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서 놀아야 되고. 근데 그 경계를 허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붕괴되죠. 그러면 인간이 고립되고 그 고립을 묶고질 또 다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게 되고 그 사람이 끌고 가는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 불안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에 공격하는 것들 중에 가정을 해체시키고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혐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는 혐오한 적이 없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절대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는 밖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을 기독교인에게 씌우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계급투쟁, 계속 질서를 해체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질서를 입혀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인본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대중사의 특징 중에 제가 오늘 흥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암묵적으로 물밑에 지금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교회의 질서나 말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해독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원죄하던 개인,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서로 다 마음이 소원해지고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정치의 냉소적인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전체주의와 독재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는 사상, 이 사상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왜 이게 좋냐 하면 물론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기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는 순간 이게 전체주의 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체사상. 이거 이데올로기 딱 그냥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체주의로 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기존 독재는 덜 극단적이라, 오히려 독재가 덜 극단적이라, 전체주의 사회가 독재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분계. 이게 또 중요하죠. 전체주의는 현실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스팟으로 찍어서 뉴스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성경 풀이할 때도 성경의 맥락을 알고 읽어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앞뒤 자르고 그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이게 왜곡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허구가 경계가 붕괴되는 일이죠. 이 시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은 원래 육하 원칙에 따라 보도해야 되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핵심 가치인데 이제 그런 기본적 가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프레임, 이 프레임으로 스팟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 사진만 딱 보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적 영역이 파괴됩니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프라이버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사적인 영역이 공론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영역을 통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보고한다니까요. 여러분, 북한 사회가 함부로 말하면 자칫하면 노동당에 끌려가잖아요. 아우지 탄광 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간혹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진짜 무섭죠. 근데 기존 독재는 일부 사적인 영역을 허용해 줍니다. 오히려 독재가 전체주의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순한 맛이라는 거예요. 순한 맛. 자, 전체주의의 작동 방식은 허구적 세계를 구축합니다. 기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보는 현실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 허구인데도.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주입합니다. 이거 진실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죠. 그걸 계속 주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뇌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주변에 퍼뜨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잘못된 사상에 경도된 사람을 해독하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선전과 교육,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고 계속 교육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주입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무서운 거죠. 전체주의 작동 방식 또 하나 있습니다. 테러와 공포입니다. 아까 이데올로기와 테러가 결합한 것이 전체주의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계속 감시를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감시를 계속 받아요. 누가 누구 앞부락진지 모릅니다. 은근히 숨어놓고 조금만 이상한 얘기하면 쟤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의견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포용적이신 분입니까? 근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 없는 체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옆집에 거기 아우지 탄광 갔대. 옆집에 거기 노동당에 처형당했대. 두려움에 발발 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 혼자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혹한 처벌, 잔인한 처벌로 저항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권력은 겸손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천사 동원시켜가 로마 병정들 다 죽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언제나 권력은 사랑으로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지 잔인하게 쓰는 거는 철저하게 세상 방식이고 이건 적그리스도 방식이라는 거죠. 집단 처벌. 개인의 행동에 대한 집단 전체를 처벌해버립니다. 개인이 잘못했는데 집단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자, 전체주의 작동 방식, 조직적 책임 회피, 복잡한 관료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책임을 따지려고 하면 이게 루트가 나와야 되는 루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호한 명령체계, 명확한 지시를 피합니다. 이게 여러분 윗권력으로 올라갈수록 이 지도자들 보면 왕국어법 쓰거든요. 왜 왕국어법 씁니까? 나중에 법정 가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게 뉘앙스를 보면 분명히 그런 뉘앙스인데 돌려까기.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헷갈리게 만드는 모호한 명령. 이런 게 다 전체주의 체제예요. 집단적 결정, 개인의 책임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 책임 전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게. 나는 명령에 따랐는데요. 자, 전체주의 작동 방식, 관료제의 비인격화. 그러니까 관료제가 인격이 아니라 그냥 기계예요, 기계. 관료들은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하고 개인의 판단은 배제당합니다. 도덕적 무감각. 이 도덕적인 무감각, 이거 문제예요. 내로남불. 뻔뻔하게 그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말했던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악의 평범성. 이거 유명한 말이죠. 악의 평범성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나치가 이제 끝나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아이히만의 그 재판이라고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때 왜 죄 없는 유대인들을 고문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내가 죄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그게 당연했다. 그게 평범한 악입니다.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비판적 사고 없이 분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것도 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렌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악행이 언제든지 가담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분별 없이. 여기 비판은 나쁜 비판이 아닙니다.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분별 없이 명령을 따르는 것도 악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료제의 위험, 관료제의 시스템이 개인의 도덕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 자, 전체주의 결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다양성이 파괴됩니다. 저는 이 교육획이라, 교육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창의성이나 교육의 다양성이 말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란 것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떠한 평등이냐에 따라서 아예 창의성 자체가 말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거든요. 5와 2와 1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너는 5 가졌어? 너 가져와! 우리 모두 이 정도로 만족하자. 그러면 그건 다양성이 사라지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여러 달란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를 만들어내면 주님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평등이라는 명목 아래, 물론 평등이라는 것도 중요한 가치인데 잘못된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치 아래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남의 걸 가져와 보니까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죠. 창의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핵이라 개인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기계화 인간을 단순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자유상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말살당해버리는, 창의적인 인재는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매너리즘에 빠진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가 좋아지냐? 지도자 그룹만 딱 좋아지는, 공산주의 보십시오. 창의성이나 나의 어떠한 개인의 달란트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딱 지도자 그룹만 좋잖아요. 토론의 장상실,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모여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공론장 사라집니다. 정치적 행위 불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못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 붕괴당합니다. 전체주의 결과 도덕 판단 능력 마비, 비판적 사고를 없애버렸죠. 도덕이라는 그 의미를 아예 생각하지 않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존엄성 상실, 창의성 말살, 연대성 파괴.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공론장이 사라지니까 연대성이 파괴된다는 거죠. 자, 이게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대중민주주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무관심, 시민들의 정치 참여 부족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교회가 정교 분리라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정치적 발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정치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가 한 정당을 너무 지나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거는 조금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정치적 사상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예 하지 않는 정치적 무관심, 냉소주의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를 약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포퓰리즘, 이거 포퓰리즘 진짜 위험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퓰리즘은 마약 주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공감만 딱 해주고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받으면 기분 좋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내가 힘든데 공감 딱 해주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공감해서 끝내는 게 문제예요. 애가 운다고 애한테 안 좋은 음식을 먹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애한테 안 좋기 때문에 걔가 울더라도 다그쳐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서 애를 건강하게 자라게 만드는 게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니까 우쭈쭈쭈쭈 달래주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원하는 대로,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인기 먹는 거예요, 인기. 인기 먹는데 모두가 안 좋은 방향, 부정적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진짜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눈을 번쩍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부상. 이게 사회가 불안되고 개인이 고립되고 막 감시를 받으니까 오히려 불안함 때문에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공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누구죠? 미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부모가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창의적인 그런 환경이 자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짜놓은 각본 들어가면 부모 이상 못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놓고 개인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으면 걔가 창의적으로 뭔가 고민하다가 뭔가 툭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모두 열린 대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간용으로 인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억압하고 네 원하는 대로 왜 안 해? 이렇게 윽박지르다가 오히려 애 창의성 다 말살당하는, 국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정부는 위험한 정부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움이나 창의성이 말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잘 지켜서 세상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뉴스 미디어 볼 때, 이 레가시 미디어를 볼 때 어디서 이 보도를 하는지 봅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제목 보고 내용을 읽고 끝냈는데 이제는 이 제목과 내용과 이게 어느 뉴스고 어떤 기자가 썼는지까지 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실 보도가 아니라 프레임 보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들 회사, 자기 공동체의 프레임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균형 감각 잘 가지려면 조중동, 한겨레 경향뿐만 아니라 극우, 극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뉴스가 어느 정도 분별이 되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보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경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 뭐가 진짜 진실인지에 대한 의심, 이건 좋은 의심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참여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고 서로 연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게 건강한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전체주의가 아니라 진짜 다양성이 존중받으면서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창의성이 펼쳐져가지고 정말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 전체주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참 좋은 말이죠. 아렌트의 분석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민주주의. 저는 앞에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이고 싶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에 대한 책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기독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